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출한 연구를 했고요. 관련 특허 열건제술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발표합니다. 율무하고 깔라만시를 율무를 좀 익혀서 하셔야 되는데 팩으로 해서 여기에서 베이비 오일과 얼굴에 발라주면 얼굴살이 굉장히 잘 빠지는데요. 이거는 이제 팔뚝 같은 데도 해도 되고 다른 데도 됩니다. 이건 이제 기반으로 살 빠지는 식품으로 개발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율무 깔라만시 플러스 다해서 볶음 길이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섞어주면 이제 살 빠지는 식품이 되는데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율무 깔라만시를 가지고 그렇다면 비누를 만들거나 화장품 원료로 만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하고 제가 무와 건무와 열매를 섞어주면 이렇게 피부가 부들부들해진다 그러죠. 이것을 비누로 만들거나 이렇게 샴푸 또는 이렇게 몸을 씻는 이렇게 세제로서 만든다면 바디 샤워제 이렇게 그런 것도 괜찮겠죠.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동물용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음료수로도 괜찮고요. 음료수로도 뭐 술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술로도 이것을 피부가 좋아지는 술 이렇게 해서 팔아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복근 율무하고 녹두과라고 이렇게 하시면 기관지 폐를 청소해서 저도 노래 부를 때 이것을 목소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혈관 타동도 좀 되는 것 같고요. 좀 깨끗해져요. 일단 그것은 그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출한 연구를 했고, 근데 그 지적재산권 연구만 그 형성만 발표합니다. 그래서 뇌에 이게 어떤 몸에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 치매 분비물이 좀 이렇게 그 뇌에 좋지 않은 분물이 나온다. 그것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약회사 같은 데서도 이걸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근 어떤 율무하고 녹두를 가지고 섞어 가지고 두 개를 섞어서 녹두 단독으로도 이게 비누에 하셔도 되는데 이미 그건 나온 것 같고 녹두 단독으로도 피부가 되게 깔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녹두 샴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녹두 샴푸 녹두 비누 이것도 괜찮은데 율무 녹두를 섞어주면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세안에 있어서도 이렇게 비누로 해도 샴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음료수나 술로 해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니까 이것도 되게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커피하고 초콜릿 가나 초콜릿 이만한 거 이렇게 이거 섞어주면은 구속대를 잠이 와서 혼났는데 이것 때문에 해결됐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커피하고 섞어주면은 잠이 안 옵니다. 여기다 녹차나 어떤 콜라나무 액상을 조금 더 섞어주면 좀 더 그렇고요. 이렇게 제품만 시켜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알약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음료수나 또는 이런 것들도 술에 섞어서 먹거나 뭐 어떤 파워제로서도 운동 파워제로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운동 파워제로 또 할 수 있는 게 매실청하고 커피라 그랬죠. 두 개를 섞으면 효과가 있다고. 저는 커피, 생강, 어떤 대추, 야잘매, 커피, 생강, 생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커피하고 방앗깻잎 이렇게 하시면 운동은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출한 연구를 했고 관련 특허 10가지 지적재산 형성만 발표합니다. 커피를 원두를 기름에 튀겨서 제가 만든다 그랬죠. 방송가에서 제발 하지 마세요. 남의 그렇게 사업을 그 원두를 튀겨서 기름을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살짝 씻어갖고 이렇게 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원두를 만드는데 그거 이제 그냥 후라이팬을 단독으로 볶아가지고 이렇게 물에다 씻어서 좀 나쁜 거이 좀 나와요. 그래서 물에다 씻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프레시한 원두가 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 기술이에요. 거기다 볶은 길이나 각종 곡식가루, 또 과일청과 과일점, 매실청과 뭐 각종
뭐 수정과청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섞어가지고, 그다음에 맥주나 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섞어서 초콜릿이나 뭐 이렇게 치즈, 뭐 와사비, 겨자 뭐 이런 등등을 섞어서 만드는 방법. 박하나 허브 식물들, 방앗개잎도 괜찮고요. 방앗개잎하고 섞어서 운동신경이 되게 좋더라고 그랬잖아요. 동물 사료에다 방앗개잎은 싸잖아요. 그래서 많이 길러서 동물 사료들 첨가하면 굉장히 튼튼한 개 동물을 기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커피 같은 항균과 항바이러스죠. 탁월한데 특히 콩기름에 이렇게 튀겼는데 다른 기름은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가 항균 항바이러스제 어느 효과가 있다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여행 어딘 뭐 KTX 타고 어디 갈 때도 저 블랙커피를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먹거든. 배 아프고 쌀쌀하고 그럴 때 알고는 있었는데 커피를 기름에 튀겼더니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게 더 맛있고 이것도 방송가에서 제발 좀 부탁인데 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전 세계에서 엄청난 큰 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약회사에서 이걸 기반으로 항균과 항바이러스제 항암제를 개발하지 마십시오. 방앗개잎 단독으로도 가능하고 커피하고 방앗개잎 합해주니까 또는 생강과 방앗개잎을 합해주면 운동신경 무릎에 좋더라. 무릎 치료에 탁월합니다. 생강도 좋고 또는 방앗개잎 플러스 녹두, 방앗개잎 콩 이런 것들도 무릎에 좀 좋아요. 이렇게 유연하게 해주면서도 운동신경을 좀 도와주기 때문에 무하고 방앗개잎 하셔도 이렇게 방앗개잎이 주되고요. 그다음에 관절 질환에 좋습니다. 관절 질환에 무하고 녹두를 제가 결합해 가지고 혈압을 낮춰주나요. 무하고 또는 콩, 무하고 오렌지 이런 오렌지하고 이렇게 방앗개잎 하셔도 이렇게 운동신경에 좀 도움이 됩니다. 방앗개잎 핵심이에요. 커피하고 방앗개잎, 생강 이런 것이 운동신경에서는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앗개잎 핵심으로 들어가서 관절 질환이나 척추 질환에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생강하고 방앗개잎 하셔도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커피 생강인데 커피 생강 사각가루 해가지고 이렇게 두뇌를 청명하게 하거나 커피 생강 대추 해가지고 근력을 좀 도와주거나 운동신경을 커피 생강 이렇게 뭐 어떤 생방가루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따가지고 하셔도 이게 그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앗개잎을 동물사에 넣으면 짱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무하고 녹두, 그 다음에 콩 이걸 볶으면 혈압이 낮춰진다 그랬죠. 그것도 이제 가능하다. 혈관을 타동하는데 어쨌든 방앗개잎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기술을 알고 다른 걸 더했든지 뭐 어떻게 했든 간에 그걸 운동질환에 관절질환에 좋다고 해서 결합하셔도 그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뭐 다른 거 두 가지 더 섞어서 만들어도 되겠네요. 5가지 섞어서 만들어도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네,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술을 발표한 것을 딱 따가지고 그러면 무하고 녹두하고 콩하고 혈압을 낮춰주니까 이거하고 방앗개잎 결합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나오시는가 보죠?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네. 무하고 방앗개잎하고 생강 이렇게 결합하셔도 방앗개잎 커피 이렇게 결합하시고 방앗개잎 커피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라는 거. 무하고 생강을 합해서 이것을 소화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거기다 그 어떤 뭐죠? 곰벌과 열매를 같이 섞어줄 수 있다. 무하고 곰벌과 열매를 하니까 피부가 부들부들해지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비누 만드시거나 이렇게 샴푸, 바디 샤워제, 음료수로 만들거나 술에다 넣어가지고 몸에 좋게 술인데 피부를 좋게 하는 술 짱이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혈액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율무 녹두술. 그렇죠? 복근 길이로 내가 술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 명품주지 명품주인 것 같아. 다른 술에 섞어서 넣었는데도 너무 맛있더라고. 그다음에 잠이 오게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커피하고 초콜릿이라 그랬죠. 초콜릿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잠이 이렇게 못지않게 하는 건 커피 잠이 오게 하는 건 대파하고 대추야채 알매 거기다 어떤 녹두나 콩을 이렇게 갈아서 그것을 드시면 훨씬 더 잠이 잘 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소화제로서 어떤 그 무하고 파인애플 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제기술입니다. 뭐 생강하고 뭐 파인애플 키 하셔도 그래서 따가지고 하셔도 제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그런 분들이 계셔서 말씀이죠. 기껏 아래는 부분적으로만 딱 따갖고 뭘 하신다 말씀이야. 무하고 적용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하고 제가 이제 기술을 알아내면 거기서 부분적으로 이거저거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따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이게 참 어이가 없네요. 네. 무하고 그다음에 율무, 무하고 녹두 이렇게 하셔도 무하고 녹두 하셔도 무하고 율무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에요. 혈관 타동하면서 이렇게 혈액을 청소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 부분적으로 내가 몇 가지 만드는데 그 중에 2가지만 따갖고 하든가 한 가지를 갖다 핵심을 딱 얘기를 해주면 커피 방앗기님에게 거기다 뭘 첨가를 해서 만든다는 거. 그거 자체가 참 진짜 어이상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누가 이렇게 연구 결과를 갖다 발표할 필요가 없겠네요. 뭐 나는 몇 가지 더 난 5가지 첨가시켰다. 난 2가지 첨가시킬게. 난 10가지 첨가시켰어. 네, 그래도 되겠습니다. 네.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녹차하고 율무, 녹차하고 율무, 포도 이런 것들을 녹차하고 율무, 포도를 결합해 주면 눈이 좋아집니다. 이것도 제 기술에 볶아 가지고 하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혈관을 어떤 출혈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조리대하고 연근가루입니다. 이거 진짜 탁월한 것 같아요. 원래는 홍시가루를 같이 더 첨가시켜야 되나 제품화 시키기가 좀 그래. 홍시가루나 감가루를 첨가시켜도 됩니다. 2가지만으로도 이렇게 내추럴이라 했을 때 짱이더라고요.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비상시에 이거 알아놓은 목숨을 건질 수도 있는데 저도 이거를 굉장히 효과를 봤었습니다. 이거는 지적재산 형상만을 발표하는 거니까요. 변비 해결되는 것이 무하고 건무화가 열매입니다. 건무화가 약간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무도 그렇지만 일단 무화과 열매하고 부추가루, 사과가루 하셔야 돼요. 핵심적인 재료들이 있어요. 그다음 매실청하고 무화과 열매 이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는 매실청하고 생강청도 이게 변비의 해결이 도움이 됩니다. 생강청하고 무화과 하셔도 건무화과가 핵심이 아까 지금 방앗개님 핵심인 것처럼 핵심적인 소재에다가 다른 걸 첨가시켜서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화과하고 방앗개님 이런 것이 핵심이다. 핵심적인 소재를 딱 넣어 다른 걸 첨가시켜서 약삭 진짜 얍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세균지혈안에 살균 효과가 있는 것이 매실청하고 위자청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리대를 합하셔도 되고요. 또 마늘하고 생강청 합해가지고 조리대 하셔도 됩니다. 이게 또 꿀에다 넣으시거나 물엿이나 조청, 뭐 이렇게 쌀엿, 뭐 설탕 시럽 이렇게 하셔도 뭐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살균에 커피에다 섞으셔도 그렇고 여기서 방앗깻잎하고 섞어가지고 이것을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방앗깻잎에다가 매실청 이렇게 해가지고 몸에 좋은 것을 파시면 안 된다 이면서요. 방앗깻잎하고 여기서 뭐 건무화과 열매 이렇게 하셔도 안 된다 이면서. 방앗깻잎하고 생강청 하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방앗깻잎하고 마늘 생강청 이렇게 하셔갖고 건강식품으로 파셔도 방앗깻잎하고 조리대 하셔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을 부분적으로 꼭 남이 갈아내는 부분적으로 따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참 이게 좀 답답한 일이에요. 네. 그리고 저 마늘 익힌 거하고 생강가루하고 마늘 익혀야 돼요. 생강가루하고 양파, 대파가루를 합해가지고 항균 물질을 넣어서 상시 복용을 뭐 알약이나 한약 이렇게 이런 여러 건강식품 가루 형태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짱 좋은 것 같은데요.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하는 후보 물질을 제가 찾았었는데요. 이걸 찾았다라는 거죠. 식품과 약초에서 그래서 보통 이 정도 거의 대부분 카레가루도 약간 효과가 있어요. 카레가루도 세균과 바이러스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그런 이거 먹는 게 더 나아요. 매실청하고 유자청 조리대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매실청하고 마늘청 이게 훨씬 낫다. 또는 매실청, 마늘청, 생강청, 조리대 이게 훨씬 낫다. 이건 이제 꿀에다 넣기도 하고 이거를 살균 물질로 해서 꿀을 저도 이거 알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걸 가지고 방송가에서 제품화 시키시면 안 된다. 부분적으로 따가지고 핵심적인 재료를 다른 거하고 첨가시켜서 하시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제약회사에도 핵심적인 것을 알아내면 자기네들이 딱 몇 개 첨가시켜서 이렇게 한단 말씀이지. 네, 녹두하고 검은콩, 일반 콩, 검은콩, 진흙콩 다 돼요. 생방가루가 해독 효과가 탁월합니다. 녹두 콩만두로는 단독으로는 잘 안 되고요. 생방가루가 핵심입니다. 그럼 생방가루하고 또 다른 걸 해가지고 해독을 하셔도 안 된다 이 말씀. 핵심적인 요소를 말씀을 드리면 그거하고 다른 걸 섞어서 해독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생밤하고 무 또는 사각 화가 해가지고 해독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 그것도 해독이 되긴 돼요.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원래 가장 좋은 건 녹두콩 생밤이라는 거죠. 생밤가루가 핵심이에요. 핵심적인 재료를 따갖고 나머지 추가시켜 제품화시키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다음 정신병 치료에 약간 도움이 보조식품으로서 뭐 이렇게 마약 같은 것도 지금 도파민이 한꺼번에 분비가 돼.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다. 챙겨 먹는 사람은 이렇게 식품의 연료가 보강이 돼가지고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잘 안 하면 생산이 안 돼요. 원료가 안 들어갔으니까. 사과, 생방가루, 키위가루, 체다치즈가루 해서 보조식품으로 할 수 있어요. 또는 뭐 홍시가루도 괜찮으나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커피, 생강가루 이거하고 사과가루 이걸 합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준입니다. 율무, 포도, 사과가루 해가지고 피부에 좋은 이런 식품을 만들면 피부가 부들부들해져요. 그래서 이것을 비누로 만들거나 샴푸로도 만들어야 돼요. 아까 율무하고 제가 이렇게 녹두도 피부가 부들부들해진다 그랬죠. 혈관 청소를 그것도 뭐 샴푸제나 화장품 원료로 사용해도 되고 먹어서 이렇게 기관지 폐를 청소하는데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비누 소재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율무하고 깔라맛이는 이게 탁월하게 이게 얼굴살을 잘 빠지게 다른 데도 탁월합니다. 이거는 진짜로 제가 보기에는 비누로 개발했을 때 샴푸로 개발해서 피부를 그렇죠. 그걸 이제 함량이 적게 들어가겠지만 많이만 들어간다면 탁월하게 살을 뺄 수 있다는 점에서 알약으로 개발해도 괜찮고 굉장히 환약으로 하셔도 되고 뭐 깔라맛이 단독으로 볶음 길이까지도 하시면 또 탁월하고 식사를 해야 되니까 이걸로도 살 빠지는 식품입니다. 이건 제가 진짜 탁월하게 알아낸 것 같아요. 번데기 가루하고 소고기 가루 합쳐도 피부가 좋아집니다. 이것도 합하셔도 뽕잎가루 섞으셔도 모디가루나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부분적으로 딱 하지 마세요. 조리대 45%, 어성초 10%, 삼백초 10%, 곰보배초 5%, 비단풀 5%, 애동나무 5%, 소르장이 5%, 인동초 5%, 쌀이나무 5%, 고구마리 5%, 부처선 5%, 액상이나 환약 가루로 만드셔갖고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아주 탁월하고요. 어디다 쓰냐면 이거 액상했다고 하시면 원래 이제 피부병 치료제라 이렇게 뇌출혈, 내장 출혈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 소멸 이걸 12장 기항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는데요. 치료는 했는데 다른 아까 지금 출혈 부분에 있어서는 조리대 플러스 연근가루가 훨씬 낫습니다. 동식가루 비타민C가 부족하면 내장 출혈과 잇몸 출혈이 잘 생기는데 홍시를 이제 생홍시를 많이 먹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치즈 같은 거 딱 이렇게 딱 하면은 부었던 게 싹 가라앉고 이게 액상으로 그다음에 뭐 살균까지 다 되고 이렇게 지혈도 잘 됩니다. 이거 되게 저는 원래 거기에 피부병 치료제로서 개발했던 지혈제로 탁월해요. 조리대 55%, 어종수 10%, 삼백조 10%, 곰보백 10%, 비단풀 5%, 소르장이 5% 이렇게 해서 이게 핵심적인 건데 간이 버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것이다. 살균에 있어서 그래서 제약회사나 이렇게 항균 항바이러스 항암제 이런 것으로 개발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끼 바이러스에 도움이 되는 게 조리대하고 곰보배초, 비단풀입니다. 삼백조도 하셔도 되는데
여성촌에 약간 어지러움증이 좀 있어서 프로테이즈 좀 낮춰야 될 것 같고요. 조리대하고 곰보 배추, 비단풀이 핵심입니다. 300주도 괜찮은 것 같으나 핵심은 이거라는 것을 그렇게 하셔갖고 제품 개발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과 기적 그게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려서 알아낸 이런 부분들을 멋대로 상업화시키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특히 방송가에서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계속 반복하시는데 저 외국에 파았을 때 크게 후회하십니다. 당연히 거기서 이렇게 민영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계속 얘기를 해도 무슨 배짱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부탁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함부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봤다는 거 아니에요. 대기술이 모둠으로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그 다음에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요. 서울시 인천시라든지 지자체들 그 다음에 주한미 대사관 어떤 유럽 쪽에 오스트리아 관광청 마이크로소프트 또 어떻게 카이스트 이런 데서도 얘기들 다 나오거든요. 하나 같은 데도 LG 그다음에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지적재산권 협회도 방송기가 제부계획 광고를 국가기관이 왜 이렇게 많이 광고를 내셨을까요? 참 이례적이고 특별한 일인데 그 후부터 YTN에 또 방송 YTN에 집중적으로 제 기술이 플라스틱 창문부터 시작 비상배 시스템 현대기아 자동차 배터리 격벽 시스템 프로펠러 양쪽에 틀린 연료를 줘서 프로펠러 조향하는 기술 이게 막 나오더라고요. 변속기 없는 기술인데 화목의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석유 방식이든 가스 방식이든 전기 방식이든 그래서 원료를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줌을 따라서 속도를 강중력 조절하거나 조향할 수 있다. 이것을 쓰시더라고요. 또는 이런 거 쓰시는 거 아니죠? 그다음에 그 휘발유 산소, 자동차나 항공기 아니면 배 이런 데서도 기타 다른 데서 하시는데 휘발유 산소, 오토바이도 가능하죠. 기타 다른 거 오토바이 휘발유 산소 그다음에 가스 그다음에 경유 산소 LPG 산소 또는 비행기라면 항공유 산소 배 선박유라면 선박유 플러스 그것도 석유교통 산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소통을 따로 갖고 다니면서 섞어주면 완전 연소가 된다는 거죠. 매연 저감 장치가 되고요. 또는 것을 온도를 높여서 섞어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항공유 같은 경우는 수소산소를 추가로 섞어주거나 군사적으로 갈 때는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2개나 3개를 그 중에 내용 중에 2개, 3개를 섞어줘서 하는데 폭약 구조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폭약이나 또 장약 구조를 가루를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랬죠. 다이너마이트 가루도 대중소 들어가서 만든다. 그럼 폭발 여력이 세다고 융합열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 이것도 대중소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항공유 비행체 연료를 쓸 때는 방사능의 점유가 좀 있으나 군사적으로는 이게 상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로 들어가서 2개나 3개를 단독으로 한다는 또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로서 증기로서 수천 개의 솥을 이런 것을 물을 작은 단위로 나눠 수천 개의 솥을 물을 끓여서 큰 솥으로 옮겨갖고 증기 발전을 한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저기 있습니다. 그때 이제 수소 산소를 같이 넣거나 산소를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석탄 발전, 석유 발전, 가스 발전할 때도 이 원리를 따릅니다. 수천 개의 작은 솥에서 끓여서 큰 솥으로 옮겨가 하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영광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다가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휘발유 증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휘발유나 석유나 이렇게 어떤 석유교통 이런 것들을 증기 구조로 만들어주면 가스화 시킨다는 거죠. 온도를 높여갖고 양거 증기식으로 하면 훨씬 더 잘 탄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쓸 때가 다 있어요. 항공연료로도 사용하고 배연료로는 훨씬 더 잘 탄다는 거죠. 이 기술을 증기화시킨 온도를 높여서 그런 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석유 정제할 때도 제가 그 수소를 상중하로 넣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런 데를 여러 군데 표면적을 넓혀서 여러 군데 넣으시면 훨씬 석유 정제가 쉬운데요. 거기다 그 산소를 추가로 넣거나 또는 그것을 발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넣는데 그것이 또 기체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고품질의 석유를 얻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석유 정제할 때도 또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와 서로 파형이 틀린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이렇게 수십 줄기 수백 줄기 돌려줘 가지고 물에다가 상중하로 길이를 틀리게 해서 조사합니다. 전자레인지 같은 데서 길이를 틀리게 해서 전파를 이렇게 쏘시거나 그런 음식 골고루 있죠. 또는 초음파 같은 세척기 이런 데서도 이렇게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거나 서로 다른 파형에 이렇게 초음파를 섞어주면 파워가 세다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타 뭐 다른 데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어떤 그 전파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통신 무선 통신하거나 스마트폰 오키토키 무선 통신 오키토키도 가능하고 무선 통신에서 레이더 같은 데도 A사 레이더에 사용하고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를 섞어서 쏘면 멀리 가고 위성통신에서 머스크 위성통신에서 신호도 뚜렷하게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대 광맥가트리스 김상석 교수팀 맞나요? 예, 교수팀에서 YTN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자율정찰에서 쏘고 송신 수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고 라디오 전파는 수신만 해요. 이걸 하면은 뭐 데스크탑, 스마트 워키토키, 와이파이 또는 그 무선 송수신 장치의 모든 것 또는 위성 통신에서도 뭐 수십 개나 수백 개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을 했잖아요. 블루투스 기술. 그다음에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만들어. 뭐 데스크탑에도 100개 넣고 와이파이나 워키토키 스마트폰 100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서 KTQ도 송수신할 수 있고 SKTQ도 송수신할 것 할 수 있고 또는 이전 인터넷에서 무선 인터넷이나 이동통신을 하면 그것도 송수신할 수 있다는 거죠. TV에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이나마이트 폭발 구조도 서로 같은 파형이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1번부터 100번 이렇게 해서 시간도 이렇게 각각 따로 정하거나 스톱 이렇게 언오프도 가능하고요. 이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고 그래서 우린 어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도 이것을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큰 돈이 될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그 다음에 대인지뢰나 대전차지뢰 또는 기타 이런 것들도 언오프를 할 수 있고 나중에 키워서 다시 할 수 있다는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대인지뢰나 대전차지뢰 다시 켜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프시켜서. 그 다음에 이거를 같은 전파라면 역시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이렇게 하거나 시간도 이렇게 딱 맞춰서 각각 틀리게 하거나 동시에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여기서 대전 자체의 대인시를 운영할 수 있다. 박격포탄, 수류탄, 이런 유탄, 이런 기타 모든 포탄 구조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한포탄, 항공폭탄, 자주포탄, 탱크포탄 이런 포탄 구조에도 다 들어갑니다. 모든 것에도 타이머를 둬서 동시에 이렇게 쐈는데 동시에 터진다는 위력이 상당하겠죠. 타이머를 둬서 하거나 전파 방식으로 언오프 시키거나 뭐 언오프 시거나 전파 방식으로 추리탄이다, 박격포탄이다, 그걸 땅에 묻었다, 전파를 탁 그게 이제 대인지뢰 대전차지뢰가 되는 거죠. 뭐 특정 장소에 뭐 땅에 파묻지 않아도 놔둬도 그렇다는 그런 게 되게 언오프도 가능하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에 돼. 어뢰나 기뢰 같은 것도 플랫폼 움직이는 플랫폼 만들어서 주해역이 대기하고 있다. 전쟁 중이라면 확실하잖아요. 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전파로 깨워서 그것도 역시 같은 파형이라면 호출번호 만들기. 집안에 있는 어떤 그 TV 리모컨이다.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바꾸자 그랬죠. 3층에서 1층도 조작할 수 있도록 같은 방향의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들리게 해서 1번부터 몇 번까지 해서 기능을 조작하거나 그거 하나로 조명 조작하고 가스레인지도 조작하고 보일러도 작동시키고 이렇게 사물 인터넷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이것은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파형으로 각각 틀린 기기를 조작한다.
무선 초인종에도 잠깐만 무선 초인종에도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 20번까지 있다는 식당 같은 데 좋겠죠. 그것을 하나 같은 전파라면 호출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이렇게 딱딱 작동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번호가 안 맞으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1번, 2번, 3번에서 그 스마트폰 오키토키처럼 만든다는 거죠. 무선 통신. 약간 비싼 구조는 이거를 이제 회사에서도 한 100개, 200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띵동 누르면 이제 돈 좀 더 많이 주면 무선 마이크 스피커고 쌍방향으로 있어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좀 더 많이 들면은 영상을 주고받아서 카메라까지 해서 영상을 주고받으면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통신 장치가 되거든요. 되게 싸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디스플레이 화면만 표시해주면 되니까.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유선으로 하든 무선으로 하든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방향의 전파 호출번호만 틀리게 산다. 경원 워키토키도 이렇게 가능한데 서로 각각 다른 방향의 전파를 몇 개를 송수신할 수 있고 같은 방향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같은 방향의 전파 호출번호 틀리게 해서 경원들 일일이 호출할 수 있다. 자기 전화가 그 신호가 안 맞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서로 사전에 제가 모든 전파에다가 드론 조정할 때 암고가 안 맞으면 통신이 안 되는 이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페이에서 현관문 비밀번호 또는 이렇게 현관문 전파의 비밀번호 따라서 현관문 개폐, 자동차문의 개폐에 사용하시더라고요. 드론 조작할 때 이제 조건이 조작하면 안 되니까 이 길을 얘기했거든요.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 이렇게 해서 그 드론을 조작하는데 이것은 길이가 길다. 그다음에 신호가 뚜렷하다. 그것을 시간대별로 틀리게 하거나 2점 AM 라디오 전파 AM, FM 라디오 하듯이 시간대별로 틀리게 이렇게 조작을 한다는 거죠. 뭐 이 전파가 안 되면 다른 전파로 갈아타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얘기했더니 우크라이나 시내라는 이 회사에서 드론 회사에서 안드레에서 쓰시더라고요. 전투 모드를 1번부터 5번까지 전투 모드 만들어서 또는 10번까지도 만들어서 전투기 기술에 얘기를 했던 그걸 또 쓰셨어요. 그래서 이게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무선 초인종 이게 경원 워키토키에서도 하나는 공용 전파를 이렇게 쓰고요. 공용 전파로 쓰고 전체가 들리는. 또 하나는 몇 사람이서 참여해서 쓰는 이게 공용 전파로 쓰고 회의할 때 하나는 각각 통신을 하고 이것이 이런 전파를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총수신한다. 같은 방향이라면 호출번호만 되게 1번은 전체, 2번은 그 부분적으로 회의 서비스, 회의하는 그 전파, 한 3번은 이렇게 한다는 거. 워키토키도 무슨 스마트폰도 이 개념을 쓰실 수 있어요. TV에도 이 개념을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무선 송수신 장치에는 이 개념이 다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블루투스 기술에서 SK에서 플래닛인가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이렇게 송수신한다. 그 유선 무선 통신에서도 우리가 차량이다, 로봇이다, 드론이다. 그러면 우리는 충전한 데가 5군데예요. 5군데 다 그 밑에 배터리 달려 있다고 충전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충전한 데가 무선 전파지만 5군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하시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하지만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10군데 있어요. 10개 전파를 송수신해서 그러면 이제 100의 전파가 하나의 전파로 오는 것보다 10의 전파는 5의 전파 약하게 보내면 그것을 충전만 되면 될 거 아니에요. 환경에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 기술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서로 AM, FM 라디오처럼 그래서 SK 플래닛 하청업체가 하시더라고요. SK 플래닛하고 그거를 SK텔레콤에서 와이파이 했다고 서로 다른 방향 워키토키 장치처럼 해서 유선 인터넷 기반해가지고 그 워키토키 같은 기능을 줘가지고 와이파이나 또 다른 무슨 통신 시장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또는 기존에 워키토키 있잖아요. 워키토키를 가지고 그것을 제도권으로 흡수시켜가지고 뭐 유선 인터넷망이나 또는 이동통신망을 흡수시켜 자기네들이 중계를 해준다는 거죠. 케이블 TV도 가능하고 전문망을 갖고 있는 데서 그러면 그것이 어떤 워키토키로도 전국망이 된다고 했죠. 워키토키로도 전국에 통신할 수 있어요. 워키토키가 통화 품질이 칙칙 들리십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깨끗하게 들릴 수 있단 말씀이죠.
그렇게 개선하면 되고 거기다가 영상을 송출시하는 거나 카메라 기능 다른 게 스마트폰이거든요. 이 기술은 되게 제가 보기에는 유용할 것 같은데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국 전 세계망으로 이것을 확대를 시켜 전 세계 인터넷이나 또 이성 어떤 유선전화 또는 이동통신망 뭐 이런 것들 워키토키를 하나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전 세계가 합의를 하면 되거든요. 고유 번호를 주자는 거죠. 여기서 자기 번호로 통신해도 되고 고유 번호를 줘가지고 여기서 전화로 이렇게 다 그렇죠. 전국 전 세계 하나의 전화가 통일이 되는. 그래서 그다음에 전 세계나 어디를 가더라도 로밍 쓸 필요 없이 고유 번호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번호를 누르면 뭐 앱 방식이든 뭐든 기능을 누르면 거기서도 그 나라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유선 인터넷망 기반으로 하면 되게 싸다. 이 기술 얘기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든 어디든 하지 마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거론하고 유선 전화하고 또 스마트폰 연동해서 큰 돈 벌 수 있다. 데스크탑이 깔려 있는 플랫폼을 따라서 쇼핑몰과 그다음에 어떤 슈퍼마켓 그다음에 또 뭐 퀵서비스 택배 뭐 다른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걸 진짜로 하시더라고. 제 기술인데 못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지적재산권은 아이디어잖아. 사업 아이디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드론 같은 거 조정할 때도 제가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5군데 찍어주면 지가 알아다니면서 농약을 뿌리거나 뮤비를 어떤 특정 사람만을 찾아가고 뮤를 찍어서 따라다니면서 뮤비를 찍어주거나 또는 어떤 이렇게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해가지고 CCTV나 모든 다른 데에서도 이게 가로 세로 높이로 이것과 연동해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0.1cm 단위로도 가능하고 그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차량 움직이는 것들을 강아지도 돼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추적하고 일련 번호를 탑재를 해가지고 방산기 전 세계 방산 기술이 들어가요. 그래서 적군이라 그러면 그냥 군복을 입었다. 그럼 걔만을 살상한다든지 자동 항법으로 어떤 특정 차량만을 공격하고 특정 지휘관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가로 세로 높이로 눈 이렇게 눈, 코, 이 몇 센치 체중까지 분석해서 전국에 수백만 대의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금방 그 사람을 찾아낸다는 거죠. 중국에서 주민등록까지 찾아내시던데 제 방법을 사용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산시에서도 이걸 하시던데 이게 어떤 이런 이런 어떤 CCTV 카메라를 유튜브에 통합을 시키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구미에 원룸을 갖고 있어갖고 뭐든 DVR 방식으로 이게 이렇게 모니터가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선 연결해가지고 제가 이게 서울에 있어도 스마트폰으로 봤거든요. 구미 원룸에 있는 CCTV 한 8대, 거기다 8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러면 뭐하러 이게 그러냐는 이 CCTV를 100개든 200개든 1000개든 유튜브 방식으로 화면을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모니터가 일단 필요가 없다. 그럼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범죄라고 인식되는 공공 CCTV다. 범죄라고 인식되는 그런 장면만을 추출해서 경보를 올려주거나 따로 저장하는 기능. 이걸 하시더라고. 오산시 통합센터에서. 이거 제 기술인데 여기서 건물의 CCTV다 그러면 출연하지 말아야 될 시간에 출연했다. 그러면 그것을 경보를 스마트폰이나 자체 경보를 해주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문제 된다고 저는 반드시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지자체 배상이라든지 관련 퇴직했어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멋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절대 소송 안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팔았을 때 그때 그분들이 하실 거다. 문제만을 거론하고 넘어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후회하실지는 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남의 기술 무단으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지적재산권 보면은 민형사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꼭 문제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절대 소송 안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어떤
드론 같은데도 이렇게 전파로 조ring해서 카메라 달아서 전장의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데, 같은 전파랑 목소리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서로 각각 다른 파형의 전파로 송수신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장에서 드론 뭐 화면을 이렇게 스마트폰 이동통신 하듯이 받아가지고 여기서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유튜브 만 개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영상이 또 컴퓨터로 통합되어서 유튜브 방식으로 본다는 거죠. 1번, 2번. 그래서 이렇게 CCTV에도 이 기술이 매우 중요하고, 전 세계 CCTV 시장이 300 몇십억 불입니다. 네. 이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라디오파, 장거리파, 초장거리파, 중거리파, 단거리파의 개념으로 이걸 가지고 각각 그 파형마다 100만 개씩, 200만 개씩 하면 이게 이동통신이 되고, 햄통신도 여기 흡수시킬 수 있거든요. 전 세계 햄통신 업자가 한 나라에 뭐 10만 명이다 그러면 제도권으로 흡수시켜가지고 유선 인터넷망이나 이동통신망이나 기타 뭐 망 서비스 업자가 흡수시켜서 중계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햄통신이 라디오파자, 라디오 방송국 같은 거잖아요, 일종의. 그것은 이제 같은 파형이라면 정부에서 허가낸 파형은 하나인데, 지금 현재 라디오 방송국도 마찬가지고 공중파도 마찬가지고 TV도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100개의 채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되면 이 방송국을 팔아먹는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햄통신을 흡수시켜서 자기네들이 라디오 방송국처럼 송출하고, 그것은 나라마다 중계를 해준다. 유성으로 하든지 뭐 인터넷망을 통해서 하시는데 중계를 해준다는, 그럼 신호가 좀 더 뚜렷하다는 거죠. 이게 큰 사업이 된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일종의 방송국을 팔아먹는 개념인데, 방송국이 거기다가 이렇게 이선 인터넷망 기반으로 쌍방향 통신을 해준다는 거죠. 유튜브 같은 데서도 이걸 흡수시켜서 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애플도 그렇고, 워키토키망으로도 방송국을 만들 수 있어요. 워키토키, 스마트폰,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PC 이런 데도 방송국을 만들 수 있는데, TV에도 유선전화도 인터넷망 연결해 가지고 TV에도 만들고 방송국을 만드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라디오 방송 채널을 하시든지 영상을 송출하든지, 그것이 첫째는 자체 통신망으로 워키토키처럼 자체 전파로 하고, 그것을 제도권에서 인터넷망 서비스업자나 이동통신을 흡수를 시켜주면 이게 전국적으로 방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네 플랫폼을 통해서. 또는 그것을 이렇게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 이동통신이 되잖아요. 이동통신이 되고, 이동통신 회사에서 해주든가 유선 인터넷망 회사에서 해주든가, 인터넷이 되니까 그걸 기반으로 앱 방식으로 해가지고 방송국,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는 거예요. 거기다 고유 번호를 주자는 거죠. 데스크다. 근데 그 방송국에 가입자가 많아지면 팔아요. 그 방송국을. 광고도 낼 수 있고 쇼핑몰도 만들고 다양한 사업 서비스를 앱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잘 되면 그런 방송국을 100개도 만든다는 거죠.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유튜브에서 널린 게 동영상인데, 하루에 10개, 20개, 40개를 틀어주면, 시간대별로 틀어주면 그게 방송국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100개 채널도 만들 수 있어요. 좀 다른 나라의 정보가 허가가 필요 없는 방송국이 되는데요. 이 사업을 전개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애플도 삼성도 그렇고요. 네이버도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글 유튜브도.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에 네이버나 또는 더 구글 지도가 있다. 그러면 지금 로드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동영상으로 바꿔놓자는 거죠. 또는 실시간 동영상으로 바꿔놓자는 거죠. 특정한 데는. 그러면 내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여행지를 구경하거나 그 나라 거리를 구경할 수 있거든. 아바타 방식으로 돌아다니면서 구경하자라는 거죠. 또는 사유 공간이지만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자기네들이 신청하는 것은 사유 공간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관광지도 입장료 내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 마트 같은데 원하는 쇼핑몰 들어가가지고 선택하면 국내 배송, 해외 배송 해준다는 결제 서비스도 해주고, 아바타가 되어서 SNS를 운영하고 전 세계 나라 사람들과 번역이 틀림없다면 거기서 이렇게 친교를 나눌 수도 있고요. 대박 나지 않겠습니까? 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상 쇼핑몰과 가상 관광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여행 갈 데가 엄청나게 많겠죠. 구경만 하더라도 평생 걸려서도 못 볼 것 같은데요.
이것도 굉장히 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거기다 결제 대행 서비스까지도 해줄 수 있어요. 뭐 어떤 결제 대행까지도 서비스까지 그래서 결제를 하면 국내 계장 기반으로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다. 그러면 자기네가 한국에 쇼핑몰을 갖고 있다. 그러면 쇼핑몰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계좌를 틀 수 있다. 쇼핑몰 아니더라도 그러면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내가 너네 대신해서 결제를 해줄게. 그러면 이제 그 한국에 계좌 입금만 해. 그럼 난 거기서 차감을 하고 외환거래 환전 필요 없이 전 세계 어디가 다 쓸 수 있어. 끝내주죠. 그럼 내가 키보드로 이번에는 너네들한테 돈을 빌려줄게. 그래서 우리 자체 쇼핑몰의 상품권 같은 건데 내가 1억 빌려준. 그러면 거기서 전 세계 해외 나가서 너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내가 우리나라 이게 제휴한 데는 내가 이 돈으로 캐시를 형성해주면 내가 네가 다른 데 가서도 물건 다 살 수 있어. 또는 우리가 제휴한 데가 만 군데야. 그럼 거기 다 쓸 수 있어. 그러면 미국 은행 같은 데. 야 그러면 우리도 한국에 계좌를 갖다 개설을 해갖고 거기 돈 입금해. 그럼 우리도 전 세계 나서 해야 돼. 대신 결제해줄게. 우리도 돈 빌려가지고 빌려주지만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됐는데 키보드로 그렇게 전 세상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너네한테 빌려줄게. 그럼 전 세계 해외 나가서 그거를 결제를 우리가 제한 데가 만 군데니까 맘껏 써.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고유 번호가 그 계좌번호가 뜨지 않고 고유 번호를 주면 그 고유 번호로 결제합니다. 카드도 발행할 수 있는데 카드 번호 알려지는 게 찝찝할 때가 많죠. 그래서 고유 번호로 해주면은 그 고유 번호로 해서 돈만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카드 회사가 됐든 마이크로소프트 유튜브 은행이든 뭐 됐든 뭐가 됐든 그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또 전 세계 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푸드카가 유명한데 미국의 푸드트럭 음식을 싸게 것을 전 세계 미국에서는 그래서 주문하는 서비스 아이스박스를 통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문하면 온라인 택배를 통해서 온다는 거죠. 그것도 전 세계 대박일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도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죠. 네. 뭐 미국의 저녁에 케이크, 미국의 저녁에 어떤 닭튀김, 미국의 저녁에 피자,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 앉아서 미국의 저녁에 술, 이거 필패드. 그래서 미국의 푸드트럭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이나 어디나 꽃을 화한 서비스, 이렇게 꽃이나 나무를 일정 기간 빌려주고 회원제로 해서 그것을 다시 자기네들이 수거해가고 또 다른 것으로 빌려주고. 그럼 개인이나 사무실에서는 평생 자기가 화분 몇 개만을 기르거든요. 많은 꽃을 볼 수 없어요.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꽃을 갖다 준다는 거죠. 내가 이제 배송까지 이거 걷어가지고 회원제로 하면 되게 대박 날 것 같지 않나요? 이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거점 택배. 지금 현재는 택배 방식이 너무 좀 뒤떨어진다 이거죠. 자기네들은 물건을 분리해서 배송을 해주면 특정 500m, 100m 안에서는 우유 대리점처럼 해서 자기네들이 자기 식구들을 통하든지 알바를 통해 다 배송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회사만 여러 개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사람이 널널하면 퀵서비스로 해가지고 퀵서비스 또는 차량 주고 슈퍼 배달이나 이렇게 유명 식당 배달, 음식 배달도 가능하다. 여러 가지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이 거점 배송. 그래서 거점 배송의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큰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 이제 자기네가 이제 쇼핑몰을 슈퍼마켓 운영해서 여기서 갖다 주라면 자기네 것이 대신 갖다 줄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그렇게 그 다음에 이런 거점 배송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 다음에 되게 획기적이잖아요. 그럼 일일이 배송을 갖다 차량으로 자기네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배송하는 것보다 가다 놓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뭐 사람이 좀 더 물건이 많아진다 그러면 100m마다 200m마다 하나씩 놔도 되잖아요. 그죠? 되게 괜찮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인네가 있다. 고령화사이다. 그럼 이제 지금 가족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자기가 이게 직장이나 여러 가지 사업관계 바빠서 못 가는데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몇 번씩 찾아가서 안부를 넣는 거예요. 5분 서비스 있고 10분 서비스, 30분, 1시간 서비스 있고 시간대별로 요금을 틀리게 적용하고요. 찾아가 줍니다.
거기서 그렇게 해서 간병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안부를 물어주는 이런 서비스가 또 선물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도 되게 괜찮지 않나요? 예, 남의 사업 아이디어를 도둑질해서 사업하지 맙시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